네, 조우성 변호사입니다. 제가 저희 집에서 사무실까지 출근하면은 하는 통근 시간이 30분쯤 걸리거든요. 예전에는 그냥 음악 듣고 가고 그랬는데 요즘은 이렇게 좀 생각을 정리하고 간단히 영상을 남기는 방식으로 좀 하고 있습니다. 어제 월말 마감이었죠. 3월 31일. 월급쟁이 할 때는 월말 마감이라는 개념이 없었는데 자영업, 그렇죠. 법률사무소, 조그만 법률사무소 운영하는 게 자영업이니까 이 월말 마감이 엄청 신경 쓰이더라고요. 그러니까 고객도 말일날 딱 맞춰서 입금을 해주시는 분하고 이 달을 넘겨서 입금을 해주는 것과는 또 되게 차이가 있어요, 느낌상. 그리고 예전에는 그냥 일하는 것에만 급급했는데 이게 직원들 월급 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캐시플로우 관리를 안 하면 이게 아주 힘들어져서, 그리고 이게 올 상반기에는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니 조금은 더 타이트하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. 오늘 오전에는 아침에는 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. 그 고객과 변호사로서 고객과 이 공감대를 형성하는 저 나름대로의 생각, 노하우. 사실 변호사가 변호사든 의사든 아니면 컨설턴트든 고객과 어떤 감정적 공감대를 갖는 건 대단히 중요합니다. 심리학적 용어로 라포르라고 하죠. 근데 제가 생각하는 라포르 방법은 무조건 의뢰인의 말을 들어준다. 무조건 의뢰인이 일단은 의뢰인 편을 들어준다. 이런 좀 원칙을 가지고 있어요. 이게 무슨 얘기냐? 자, 보통 변호사를 찾아오는 분들은 뭔가 이제 분쟁이 생긴 거잖아요. 그런데 분쟁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만 100% 잘못한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. 그러니까 내 잘못과 상대방 잘못이 서로 겹쳐져 있는 것이지 상대방만 100% 잘못한 경우는 없거든요. 그런데 제가 변호사 초창기에 제가 했던 실수 중에 하나는 뭐냐 그러면, 제 스스로 강박관념처럼 어떤 상담이 있을 때 난 전문가니까, 난 법률 전문가니까, 또 저 사람이 법률적인 문제 때문에 날 찾아왔으니 첫 번째 상담 자리에서 당신이 지금 뭐가 문제다, 지금 이 사건의 문제가 뭐고 당신이 뭐가 잘못이 되었고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극복해야 된다, 이런 그 쟁점 해결 쪽으로 집중을 하는 게 중요하다,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. 그러다 보니 다른 변호사들보다 더 어떤 이 사건의 쟁점을 뽑아내고, 그런데 그 쟁점을 뽑아내고 하다 보면 자연히 그 의뢰인의 문제점이 뭔가를 파악할 수밖에 없거든요. 계약서를 잘못 썼다든가, 또는 뭔가 일을 진행할 때 제대로 근거를 남기지 않았다라든가, 뭔가 그 의뢰인이 잘못한 부분이 있다는 얘기죠. 그래서 그런 것들을 콕콕콕 잘 찝어내는 변호사가 뛰어난 변호사로서 인정받을 거다,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이제 아니더라고요. 왜냐, 의뢰인들은 이미 자기 마음 내면에 내가 이것이 잘못한 거 아닌가, 그런 자책감을 이미 가지고 있어요. 가지고 있는 데다가 또 이렇게 주위 사람들에게 막 얘기를 하면은 제일 듣기 싫은 소리가, 그 사람이 그건 네가 잘못했네, 그거 이건 상대방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는데, 이런 얘기를 되게 듣기 싫은 거예요. 그러다 보니 변호사를 만나러 와서 자기의 유리한 얘기뿐만 아니고 불리한 얘기를 다 해야 되는데, 이 변호사마저 나의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까, 또는 내가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을까라는 두려움 때문에 자꾸 자기를 가리게 되죠. 이제 그러면 문제가 생겨요.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 법무부의 태평양에 있을 때 좀 나이 지긋한 선배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회의 들어가 보면 그분들은 되게 스몰 토크도 많이 하고, 저는 이 사건이 되게 중요하면 빨리 그 이슈에 들어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, 스몰 토크도 많이 하시고 이렇게 되게 되게 전문적인 법률적인 얘기라기보다는 감성적인 얘기를 초반에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. 저는 그래서 나이 들면 다 저리 되나, 왜 저렇게 좀 이 쟁점과는 상관없는 얘기를 하지, 괜히 시간 낭비 아닌가,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에요. 일단은 의뢰인과
변호사와의 라포르, 공감대가 형성이 되기 위해서는 난 당신 얘기를 다 들을 준비가 되어 있다. 또는 당신 잘못할 수 있어. 그냥 충분히 이해해. 이런 게 돼야 의뢰인이 이 변호사가 내 얘기를 잘 들어주네. 그럼 이런 얘기 해도 될까? 이런 얘기 해도 될까? 뭔가 그런 마음의 문을 열게 해서 얘기를 다 듣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하더라고요. 그 변호사들이 보면 이제 저도 이제 나이 들어서 이제 후배 변호사들이랑 상담 들어가 보면 어떻게 보면 그 후배 변호사는 이제 또 저한테 점수를 딸리고 그러는 건지 아주 날카롭게 콕콕 찍으면서 의뢰인의 문제점들, 잘못된 부분을 막 지적을 해요. 그럼 제가 막 말리죠. 제가 자주 쓰는 표현이 있습니다. 계약서 작성을 잘못해서 결국 문제가 커진 그런 사건일 경우에, 아이고 사장님, 제가 변호사인데요, 저희가 제 집이 한 3-4번쯤 이사를 했는데 제 계약서 한 번도 안 봤습니다. 저 계약서 한 번도 안 봤어요. 그냥 와이프가 다 알아서 했고요. 전 공인중개사도 한 번도 안 갔어요. 실제 그건 또 제가 그래요. 그러다 보니 분명히 이게 남편이 있는 것처럼 같은데 계속 와이프만 왔다 갔다 하니까 공인중개사가 되게 이상하게 생각했다, 그런 얘기를 제가 뒤에 들은 바가 있는데, 한 번씩 이제 와이프가 물어보죠. 이 계약서에 뭐 공인중개사가 잘 알아서 했겠지, 뭐 어차피 표준 계약서 쓴 거잖아, 이런 식으로 해서 저는 제대로 본 적이 없어요. 단 한 번도.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하죠. 심지어 저도 그럽니다. 변호사인 저도, 계약 전문 변호사인 저도 막상 제 일이 터지면 잘 안 보는데, 사장님 업무하시면서 바쁘시고 지금 돈 벌어야 되는데 구체적인 계약서 이런 거 그냥 총무팀에 맡겨놓고 체크 안 하실 수 있고, 충분히 그러실 수 있습니다.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. 충분히 그러실 수 있습니다. 충분히 이해합니다. 이 얘기가 되게 마법 같은 얘기예요. 그러면은 그렇죠 라고 하면서 이제 서서히 얘기를 꺼내는데, 그러면서 이제 완전히 그분 편을 들어줘야만이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는 거예요. 그래야 유리한 얘기, 불리한 얘기를 다 취합을 해야 또 그걸 가지고 우리가 다음에 써먹을 수가 있고요. 그래서 이런 컨설팅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또 뭔가 상대방이 문제가 있으니까 저를 찾아온 거잖아요. 문제가 없는 사람은 저를 찾아오지 않아요. 그럼 문제가 있는 사람이 왔고 이 사람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왔다면, 그래, 문제를 무조건 해결해야지.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일단 문제가 무엇이고, 그 다음에 이 양반이 이 문제 때문에 얼마나 지금 고통을 받고 있고, 그 다음에 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 있어서 어떻게 협업을 할 거고. 왜냐하면 의뢰인들은 그걸 봐요. 와서 변호사랑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소송 같은 거 하면 1년 가거든요. 이 변호사가 뭐 어느 대학을 나왔고 얼마나 똑똑하고 이것도 중요하지만, 내가 이 사람과 앞으로 한 1년 정도 소송을 하려 그러면은 한 10대분을 만나야 되는데, 그 만남 가질 때마다 내가 좀 힘들 것인가, 안 그러면 얘기가 잘 통하네, 뭐 이런 전체적인 케미스트리도 본단 말이죠. 그래서 맨날 후배들한테 어떤 빨간펜 선생이 되려고 노력하지 마라. 그냥 일단은 이해하고 첫 번째 미팅에서는 충분히 경청하고 동조해드리고 그러면서 많은 얘기를 끌어내라. 그게 제대로 된 상담이다. 뭐 이런 얘기를 하곤 합니다. 그래서 창할 때 판소리 할 때 옆에서 고수 있잖아요. 얼쑤. 그래서 판소리 하는 사람의 완창을 돕는 고수의 역할이 뭐 변호사의 역할이 아닌가, 뭐 그런 생각을 문득 해보고, 오늘도 제가 북채 잡고 상담 몇 건 있는데 북치는 고수가 되어보겠다 생각을 하게 됩니다.